경기도지사 당선자 예, 소방서입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관동형님 좀 이야기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예, 대화가 필요해. 예. 2023년 하반기 시작되고 이제 6일째입니다. 요즘 그 누구보다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동계와 정부인데요. 양측 갈등이 진짜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바라이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등판이시죠, 첫 등판. 아니, 박수까지 막 쳐주시네요. 아니, 저는 실물을 이렇게 처음 뵈가지고 아우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계속 뵙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관등성명부터 저희 관등성명 대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비역 병장 최욱입니다. 예. 네. 저는 예비역 병장 이광용, 전 뭐 KBS 29기 아나운서이기도 합니다. 네. 예,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아, 우리 저 위원장님은 네. 앞에 잠깐 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대단한 화제 어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저 아까 보니까 관등성명 이야기하는데 네. 원래는 제가 맞는 거거든요. 원래 규정대로 하면 제가 맞는데 맞아. 그 119 가면 이런 완전 수보대라고 있습니다. 119 전화 오는 거 네. 맞는 그 수보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 붙여놨어요. 아유, 억울하셨어요. 전화를 받으면은 예. 그 관등성명부터 반드시 복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울하셨어. 네. 제가 이 고지식 해가지고 네, 네. 저런 에러를 벌이니까 아. 그때 빠져야 되는데 아, 규정대로 하느라. 예, 빠지지 못하고 그냥 직진으로 가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재미있는 밈으로 활용이 좀 예.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예. 예. 그리고 아까 또 국회에서도 저 아주 그냥 센 발언이 나왔잖아요. 신용복 선생. 아직도 관련한. 신영복 선생을 아, 김일성 주의자. 가장 네.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예, 대통령은 확실히 김일성 주의자. 아유, 이거는 과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꾸 물으니까 아. 물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신영복 선생은 저 대학교 바로 선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 집안이나 모든 게 내가 들어갔을 때 다 잡혀가서 네. 그러고 그 20년 이상을 징역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저런 이야기를 거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루 하도 종일 물으니까. 묻는데 저는 또 이게 돌려가지를 못해요. 그죠? 아. 저는 직선이에요. 아, 직진이죠. 저 생긴 것도 직선이지만 말도 직선이에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상당히 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사회적 대타협, 뭔가 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이게 직선이면 안 되고 약간 좀 곡선 중재 들어가야 미학도 좀 되겠네요. 중재가 하셔야 되거든요. 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둘이 뭉술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야,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좀 네네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사노위 위원장. 네. 지금 한 9개월 되셨죠? 그렇습니다. 취임할 때는 정말 창대했어요. 근데 9개월 동안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이 위원장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뭐 있습니까? 점수는 뭐 100점 만점에 상당히 수준 이상으로 한다고 보는데 에이, 그러지 이게 마요. 문제가 뭐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냥 방석만 깔아놓고 네. 손님은 따로 모시는 겁니다. 그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방석은 멋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장이 잘못한 거죠. 손님이 안 오면요. 가게 사장님이 손님 오실 수 있게 좀 마케팅도 하시고 아니, 영업도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불경기에는 손님이 안 오세요. 지금 이거 완전히 경기가 영 안 좋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오는 이유. 예. 사장님 입장에서.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도 경찰 다 오기로 돼 있는데 네. 경찰관과 포스코 그 우리 광양 제철소 앞에서 네. 바로 사고가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관하고 충돌이 일어난 건데 네.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덮어쓴 거죠. 이제 그 건으로 아무튼 한국노총은 경산의위원회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당분간 대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거 중재하라고 우리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막 노총에서 가서도 김동명 위원장도 만나고 네. 또 산별 위원장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또 전남노총 우리 의장님 이신원 의장님하고 통화도 한참 하고 요즘 바쁩니다. 그거 저희가 이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경산호 위원장이 할 일이 참 많고요. 많아요. 중요한 역할인데 조금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노동계 현장에서 많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영상을 보고 와서 위원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자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은 다 알고 있죠. 노동운동가 출신. 네,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네, 전설 아닙니까? 네. 예. 중재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응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근데 있죠. 뭐 잘합니까? 지금 대화 다 단전됐는데 그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대화라는 것이 네.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중재하셔야죠. 중재도 해야 되는데 네. 중재도 지금 현재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네. 같이 이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라 그러죠. 네.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신 그리고 550 이때는 사실 노동운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87년에 아주 대투쟁 대폭발이 되면서 네. 노조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전투적인 노조가 전국적으로 퍼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자는 약자니까 공권력이 손못대. 두 번째는 노동자는 300만 표, 지금 조합원이 300만입니다. 300만 표나 되는 거대한 몰표니까 네. 또 손못대. 한노총, 민노총 합쳐서. 합쳤어요. 또 다른 것도 조그만한 거 있는데 합치면 예. 300만인데 네. 이렇게 약하니까 손 안 대고 강한 또 너무 몰표니까 손 안 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안에서 치해복권적인 그 무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노동조합법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개혁. 아니 근데 위원장님 예. 보세요. 노조의 무법, 네. 불법 네. 이런 문제는 경찰, 검찰에서 하면 돼요.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네. 그 이런 거 갈등이 있기 전에 중재하라고 그 중책을 맡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너무 이제 약간 혼내는. 아니 근데 경찰 네. 물론 경찰은 법을 네. 해야 돼. 경찰이 그동안요 네, 민노총한테 맞았지. 네, 뭐 때림보다 맞은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주로 이제 네. 경찰은 맞았고 네. 이번에도 저기도 한국노총이나 포스코 광양제철에서도 경찰은 3명이 맞아가지고 다치고 이 한국노총은 1명이 다쳤어요. 네, 찢어지기도 경찰이 더 많이 찢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경찰과 노동조합이 힘이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찰관들도 손을 못 대요. 네. 그래서 아니,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경찰관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예. 대통령이 이거 뭐냐? 불법을 방치하면 그게 뭐 공권력이냐? 네.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경찰관이 그때부터 화물연대 차가 네.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하면 옆에 동승하고 그다음에 앞에는 백차가 에스코트해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이러니까 화물연대 물류가 뚫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부처가 하면 되고 예. 위원장님은 갈등 전에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갈등 전에도 하고 우리는 계속 중재를 하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미약한 거고요. 예. 사실
경찰은 숫자도 많고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조그만한 사무실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네. 아, 뭐 아주 열심히 좀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근데 네. 아까 하신 말씀에서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 네. 치외법권이다. 네. 노동계가. 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때 이후에. 그 체제에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너무나 억눌렸기 때문에 예. 유신 50대 예. 사실 제가 그때는 유신 때 50대 제가 노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뭐 잡혀서 감옥 가는 거는 기본이죠. 네, 고생하셨죠. 그래 뭐 고문도 기본이고. 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너무 억눌리다가 보니까 네. 87년에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폭발 이후에는 사실 이게 역전이 됐다? 예, 네, 무법천지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자꾸만 이제 그 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력을 또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노총하고 대화가 완전 단절 상태였는데 한국노총 위원장을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셨더라고요. 여의도 깜짝 방문. 네. 아, 그래서 제가 네. 노총위원장실에 갔죠. 오, 가서 조율하고 가신 겁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네. 우리 이제 부위원장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 밑에 또 산업별 위원장들 또 지역별 의장들 여러 사람들 또 단위사업장 노조위원장 계속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네. 뭐 끊임없이 그냥 더듬이가 움직이듯이 계속 만나는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위원장과 그래서 함께. 위원장하고는 네. 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에 참석하는 거는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적군끼리 대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화 못할 게 뭐 있냐? 네네. 왜 안 오느냐?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맞다. 그러면 자기들을 한국노총을 존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뭘 존중 안 하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 대선 때는 한국노총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단 네. 말이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미스가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네, 친구가 되겠다고 노총은 내 했죠. 친구다. 네, 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좋잖아요. 네, 좋았죠. 잘한 거지.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또 그다음에 또 계속 윤석열 정권이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화를 하면서 탄압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길거리에서 탄압이다 이렇게 해봐야 네. 그 대화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지금도 봐봐. 또 계속 정문만 드시니까. 아, 이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랑 그런 대화가 좀 잘 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물론요. 김동명 위원장도 사람이 뭐 다 그걸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뭐 저가 어디 딱딱한 분이지. 아주 강해 보이시는데 기자회견할 때는. 그분은 이제 이 경기도 안성에 일동제약이라고 그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도지사입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기본 그 통하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잘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또 이제 물 밑에서는 네. 계속 오리가 밑에서 발을 젓는다고 안 보이지만 네.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는 그것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야지. 네. 지금 예를 들면은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라든지 네. 회계 신고 이거는 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당연히 MG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고시해 버리겠다는데 한국노총은 왜 못할 게 뭐 있냐? 사실 뭐 못할 것도 없거든. 오히려 안 하면은 구린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 그 조금 이따가 네. 보고 하자. 그래서 뭐 안 한다 이런 말은 또 하기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모든 면에서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노총과는 계속해서 뭔가 접점이 있다라고 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 노사정 대화기구에 네. 민주노총은 이제 와서 앉지 않는 하지만 조합원은 130만 정도 되는 예, 거대한 이제 거대죠. 노동운동 그 노총이잖아요, 노조. 노조잖아요. 예. 민주노총과는 그런 어떤 물밑의 오늘 민주노총이 연결? 파업을 원래 예. 이번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그 바로 광화문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해요. 네. 오늘도 거기 와가지고 마트 노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출근길이 그쪽이고 네. 낮에도 밥 먹으러 가면 그리 다 다니고 네. 아, 대화 시도 차원에서 가시는 거예요? 대화보다도 막 같이 가면 이제 어떤 분은 이야기 아는 분들은 대화하면 또 대화하고 네, 네. 그래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단위 노조 중에서도 네. 아는데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야기도 하고 네, 네. 또 대우조선 이런 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군요. 공식적인 전국 단위의
민주노총 총본부 그 양경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저하고 대화가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뭐 전혀 꽉 막힌 거죠. 좀 전향적으로 뭐 대화를 시도하거나 테이블에 끌고 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보관은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한국노총하고 우선에 좀 되면서 네. 민주노총도 그다음에 민주노총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부터 먼저 좀 예. 하면서 민주노총도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사실 센 걸로 따지면 옛날에 제가 제일 셌죠. 그러니까 후배들이잖아요. 아 다. 근데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죠. 네. 아, 대화도 잘 되고 예. 상당히 그 친노동적 예.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또 뭐 파업에는 그 손배가 특효약이다 이런 발언 하셔가지고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손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많은데. 복잡하지만 사과 한번 하시죠. 예. 아니 사과할 문제는 사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말은 네. 일본의 노동계에서 그 기업 쪽에서 경영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전달하십니까? 이제 그 말이 이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면 그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사실은 그 손배와 관련해서 대법 판결도 있었고 이제 아래로 또 내려보내는 그 파기환송도 있었고 또 노란봉투법 네. 이제 그 본회의 직회부돼 가지고 한 그렇습니다. 그 통과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위원장님의 생각을 그거는 이제 듣고 제 싶은데. 생각에는요. 이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법 2조에 계약을 맺지 아니한 노동자도 이 원청이 하청도 다 상대를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렇게 하면 사실 원청이 일을 못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한 사람 조합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 해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그러면 손해를 100억을 봤다.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인지를 다 개인별로 특정을 해라. 네. 그래야 판결할 수 있다. 네. 이런 판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세월호 같은 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세월호 일어난 지 10년이 돼도 조사해도 참 그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찾아내기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손해배상 액수를 다 한 사람 특정하는 그런 거는 판사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곧 손해배상 재판을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동개혁은 그것은 어떤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네. 노동자라는 것이 지금 14%밖에 안 되거든. 노동조합이요. 아, 노조 조합은- 결성률, 조직률. 아, 조직률. 조합률은 14%고 노조가 없는 사람 86%. 식당에 있다든지 네.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근무하는 네. 미용실 근무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사각지대예요. 이런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지. 네. 우리 14% 노조만 예를 들면 연봉이 1억 되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파업하겠다 이겁니다. 네. 좀 심하잖아요. 그다음 공무원이 지금 조직률이 70% 넘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윤석열 물러가라. 이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만남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 그럼 더라이브에 또 종종 들러주시겠습니까? 예, 불러만 주시면.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